정당 지도 한번 보시죠. 이번 정당 지도는 요렇게 보시기 전에요. 네. 요렇게 보시기 전에 요건데 요렇게 이제 보시기 전에 네. 뭐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예. 마치 이제 민주당이 골든 크로스를 먹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네. 1%포인트 격차로 민주당이 살짝 앞서는 5차 범위내에서요. 이거 사실 5차 범위내에서 다 횡보하는 거지만 네. 이 수치로만 따졌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지금 잘 보시면 국민의힘의 하락입니다. 2%포인트 하락이죠. 아니 한동훈 효과 이른바 한동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빠졌다. 그렇죠. 한동훈에 의한 디마케팅이 네. 있었을 수 있겠죠. 아. 한동훈과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네.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어떤 충돌 국면에서 좀 반응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거부권과 관련해서 반응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36으로 거의 꽉 묶여있던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네. 흔들했다. 물론 5차 범위 이내의 격차이기 때문에 강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한 주 더 빠졌다. 설 연휴를 앞두고 네. 그럼 봐야죠. 설 연휴 다음 주에 있습니까? 다음 주에 없습니다. 결론. 없죠. 네. 없죠. 다음 주에 없어요. 설 연휴 이후에 어떻게 또 반응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여론조사 추이도 저희가 봐야 되고요. 2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죠? 예,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고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국민의힘이 2%포인트 빠져가지고 그래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또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 이제 주요 정당만 보실 게 아니고 어디냐? 요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당이 많아졌어요. 그렇네요. 개혁신당. 네. 위에 이준석 신당입니다. 네. 이낙연 신당이 들어왔습니다. 아하. 그런데 보면은 그렇죠. 이낙연 신당, 개혁신당 이게 같네요. 여기서는 갤럽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예. 이제는 뭐냐? 이렇게 주요 정당 물어보고 의석이 있는 여기까지가 의석이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개혁신당이 한 석이 있죠 이제 양양자 때문에.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근데 하여튼 요 정도 수준에서 뭐 이야기가 됐었는데 뭐냐? 이제는 두 당이 개혁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이 전반적으로 이제 들어와 버립니다. 네. 여기서 불러주게 됐다는 거죠. 이건 오픈 문항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1인 이상 정당 기준 제시 의석순 동일 의석시 가나다순 신당순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낙연 신당도 이제 현역이 있으니까요. 예. 네. 자, 보시면은 보시죠. 요렇게 보시죠. 요거를.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35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2%포인트 빠졌다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요렇게 등장하는 신당들이 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시면은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낙연,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에서 7% 얻는 지역이 어디냐? TK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텃밭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그렇죠. 거기서 심장이죠, 심장. 네, 심장. 예. 거기에 7%를 쓱 뺐다. 그럼 이낙연 신당은 어떠느냐? 네. 5%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네. 보시죠. 광주 전라인가요? 광주 전라에서 가져옵니다. 자, 이런 효과 때문에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타격을 안 받은 반면에 국민의힘은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당 지지도에 그렇네요. 불러주는 당이 좀 달라지니까 그래서 달라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여튼간에 그럼 국민의힘은 이래서 여기 개혁신당 때문에 여기서 빠지고 뭐 대통령 긍정률 부정률 때문에 또 빠지고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빠지고 있다. 아까 그 차트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만약에 이걸 수치 그대로를 따져가지고 크로스됐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다 횡보하고 있고 5차 범위 이내입니다. 그러나 수치만을 보니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는 나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하고 하실 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데드 크로스다. 데드 크로스다.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이준석 신당이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협적일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앞으로 그럼 여기에서 7%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격전지
부울경이는 충청권을 그렇죠. 만약에 공략을 해버린다. 공략을 해서 후보를 낸다. 그렇죠. 또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개혁신당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 개혁신당이 9%를 얻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9%입니다. 9%. 예. 어디냐? 30대입니다. 30대에서 9%를 얻었습니다. 개혁신당. 네. 이렇게 가준다면 일단은 대선 때 재작년 대선 때 국민의힘이 아주 짭짤하게 네. 세대 포이론으로 어떻게 노림수를 이제 발휘했는데 이제 그거는 저쪽으로 갔다. 개혁신당 이준석이 떼어갔다. 이거 흥미롭네요.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동훈, 이준석 서로 이제 대체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한동훈의 인기가 올라가면 이준석 신당도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그 장점이 있는 그런 세대들, 그런 지역들, 텃밭 이런 곳을 공략을 하고 있고 그게 더 확대가 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낙연 신당은 어떻습니까? 이낙연 신당은 민주당에 많은 위협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호남에서 이제 5%를 가져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 이낙연 신당은 뭐 위협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이낙연 신당이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위협을 주려면 수도권이죠. 수도권에서 삼자구도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강하게 뭐 모든 수도권 지역에 격전지에서 출마를 해서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를 위협하겠다. 이렇게 되려면 이쪽이 더 세져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2%, 뭐 인천 경기에서 3%, 호남보다는 적게 얻고 있어서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 갈지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개혁신당, 이낙연 신당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두 신당이 합친다, 통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뭐 바람이 불지 돌풍이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정당이 합칠 뭐 가능성 뭐 지금 보면 희박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두 정당이 합쳐서 잘 된다, 의석수 많이 얻는다 이런 판단이 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2월 중순까지 20석을 만들던가 현역 지금 있는 현역이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시너지가 없나요?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과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그 신당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준석 그 대표 입장에서는 20석을 완전히 넘으면 뭐 좋지.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소용이 없어요. 19석이나 뭐 한 5석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지원금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게 20석 넘는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지원금이. 정당 보조금. 그게 엄청나게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이낙연 신당을 뭐 흡수해서 뭐 해봤자 몇 석 더 얻는다. 그게 20석을 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딩이 나오는 걸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신당을 향해서 윤핵관과 다를 바가 없다. 굉장히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서로 간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논의가 잘 안 되는. 그리고 이 이낙연 신당 쪽에서는 이런 정책들, 이른바 갈라치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각에서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뭐 고령자 이제 무임승차 그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에서 제기한 여성 군에 이제 갔다 와야 예, 경찰이나 뭐 소방 그렇죠.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논란이 있는.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부딪히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그냥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합을 통한 시너지라는 게 사실은 두 당 모두가 오히려 이낙연 신당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빠져나오는 분들이 이낙연 신당으로 가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물론 뭐 개혁신당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인사들이 가서 출마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서로 간의 시너지는 많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금태섭 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당을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는 또 아니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류호정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으로 들어가는데 약간 이준석 신당에서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좌고우면하고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막 받는 뭐 그런 건 아니다. 뭐 빅텐트 얘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텐트가 작건 크건 오는 사람들을 많이 통제할 거다. 출입문을 이제 지킬 거다라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맞습니다. 가려서 받을 거다. 맞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은 이게 통합하고 합치고 연대하는 게 좀 스무스하게 아니면 뭔가 와 막 박수 치면서 돼야지 국민들이 볼 때 뭔가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삐걱대고 마치 이 어떤 파일을 두고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니 새로운 정치하겠다고 제3지대 왔는데 똑같네. 기존 양강 이 양당하고 똑같네 이렇게 되다 보면 삼지대라는 그 말 자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희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거에 뭐 제3지대라고 해서 제3정당이 상당히 큰 득표를 했던 적이 없진 않았죠. 최근에 2016년에 이제 안철수의 국민의당인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유권자 많은 분들한테 좀 학습효과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3정당에 몰아줬는데 지금 그러면 뭐가 나아졌느냐? 네. 과연 그러면 제3정당이 등장해서 좀 뭐라 그럴까 정치 발전을 이뤘는지 네. 아니면 민생을 위해서 뭐 헌신한 게 있는지 그런 걸 따져보면 딱 떠오르는 게 없으면 거기서 효능감이 떨어지죠. 더군다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 모아서 시너지를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해도 모자른데 네. 지금처럼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선거에 임박하면 다시 양당으로 다시 빠질 그런 오히려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작지만 그 포션이 있다고 한다면 네. 새롭게 등장한 제3지대 정당들은 양당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가져오는 거죠. 왜? 흩어져 있고 뭐 어디다 줘야 돼? 내 표 어디다 줘야 돼? 그럴 거면 애초에 사표가 될 것 같으면 그렇죠. 오히려 나는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지지도보다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하. 자, 쉽지가 않네요. 예. 제3지대 이 정당들의 앞으로 향후 행보 지켜보겠고